안녕하세요. 최소제곱법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제곱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x랑 y를 리스트로 받아서 d를 구하고 a를 구하고 a의 불확도와 b의 불확도를 구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net와 numpy를 호출하고 x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x값의 총 개수인 5를 입력을 하고 x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정값은 책과 비교하기 위해서 책과 같은 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효 숫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숫자를 집어넣기 위한 리스트를 만들고 이 문자로 된 숫자 리스트를 각각의 리스트 하나씩으로 만들어서 0이나 점이 아닌 숫자가 몇 번째로 나오는지를 확인하여 그 값을 출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까지의 위치가 아니라 그 앞의 위치까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 값을 mount number라고 하고 전체의 길이에서 mount number를 뺀 값을 real number의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와 같이 첫 번째로 0.075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리스트로 만들고 나서 그 리스트의 총 길이인 5를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7이 나올 때까지 몇 번 계산을 했는지 베이스 넘버를 출력을 하는데요. 0.07 총 4번 계산을 하기 때문에 4라는 값이 출력되었습니다. 우리는 4가 아니라 4에서 1을 뺀 마운트 넘버가 궁금하기 때문에 3인 마운트 넘버를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길이에서 마운트 넘버를 뺀 값이 이 소수의 유효 숫자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5개의 인자를 모두 계산을 해보면 2, 3, 3, 3,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효 숫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리스트에서 가장 큰 값이 이 측정을 했을 때의 유효 숫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 리얼 넘버를 다시 크기순으로 배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기순으로 배열해서 그게 크기순으로 배열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유효 숫자는 그 배열된 값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값을 유효 숫자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넘버 리스트가 다시 재배열이 되어서 가장 큰 값이 앞으로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가장 앞에 있는 값을 유효 숫자로 significant figure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리스트 x와 유효 숫자를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y의 측정값을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y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x의 합과 y의 합을 각각 구해주는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x와 리스트 y의 모습이 보여지고 sum x와 sum y의 값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x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x의 제곱은 각각의 인수의 제곱들의 합을 의미하므로 squar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구문을 사용하여서 square에 계속 그 각각의 인자들이 제곱된 수를 더해가는 방식으로 xquare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yquare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를 구할 차례인데요. d는 n과 xquare를 곱하고 sum x의 제곱을 n 곱하기 xquare에서 뺄 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인 y절편을 구해야 합니다.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list xy라는 값을 선언을 해놓고 반복 구문을 사용해서 계속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그 y절편을 구하는 코드가 이 코드는 y절편을 구하는 코드가 아니라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x의 인자와 리스트 y의 인자의 곱세 합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해주는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xy를 구해서 a의 공식에 대입을 하면 y절편인 a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리스트 xy라 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 변수의 이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y퀘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도 ppt에 주어진 공식에 대입을 하여 구하면 됩니다. sy는 불확도를 구하는 작업인데요. 불확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루트가 필요해서 이 앞에서 호출했던 met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myab라는 값을 선언을 해놓고 반복 구문을 사용해서 yab를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sumyab를 구하고 그 값의 루트를 씌우고 n 빼기 2를 나눠서 sy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sy는 a의 불확도와 b의 불확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인수입니다. 이제 a의 불확도와 b의 불확도를 구하기 위해서 sy에다가 루트 d분의 x퀘어를 곱하고요. sb를 구하기 위해서는 sy를 곱하고 sy 곱하기 d분의 n을 하는 것을 루트 씌운 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촘촘하게 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실수값 0부터 리스트 x의 가장 마지막 값까지를 0.01씩 증가해서 반복을 돌려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코드는 한글 폰트가 그래프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x축의 이름을 저는 2분의 1 곱하기 t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y축의 이름은 높이니까 h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텐데요. 그래프는 우리가 받은 측정값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그릴 것이고 그 위에다가 선 그래프를 그려서 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볼 것이고 그것의 제목은 최소제곱법이라 하고 지금 이 앞에서 받은 x의 제목과 y의 제목을 표시를 하고 그 함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서 구했던 유효 숫자를 y절편인 b와 a 기울기인 b와 y절편인 a에다가 반올림을 하여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a와 b라는 값이 너무 숫자가 난잡하기 때문에 이 값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유효 숫자를 사용하는데 그 유효 숫자는 우리가 이 앞에서 구했던 significant figure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와 불확도를 출력하고 y절편과 불확도를 출력하고 마지막으로 그 선 그래프의 그래프 공식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와 같이 최소제곱법이라는 제목의 선 그래프와 점으로 그려져 있는 측정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기울기와 불확도, y절편과 불확도 이 모든 값의 유효 숫자가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의 공식까지 출력하였습니다. 이 값은 책과 비교해 본다면 약간 값이 다른데요. 그 이유는 sum의 값이 예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0.75 더하기 1.0 더하기 1.25 더하기 1.5 더하기 1.69는 이 값이 아닌데 이 값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